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마케팅학교 라이브를 같이 진행하게 된 장조연 마케터, 한정아 마케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정아 마케터님 오늘 라이브 처음이신데 네. 기분이 어떠신가요? 이게 볼 때랑 다르게 조금 부끄럽네요. 아, 누군가 본다고 누군가 보는 게 조금 부끄럽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많이 긴장하신 것 같은데 워낙 오늘 주제인 검색 광고 전문가이시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럼요. 아시는 대로 그냥 의견 같이 많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여러분 그리고 혹시 라이브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통해서 언제든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검색 광고 관련한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정아 마케터님 혹시 검색 광고 하면 어떤 매체가 생각나시나요? 가장 기본적으로 저도 그렇고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네이버 검색 광고를 가장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저희한테 문의 들어오는 것들도 거의 검색 광고 하면은 네이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국내 이제 한국인들 특성상 네이버라는 포털 사이트를 가장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뭔가 맞습니다. 구매하고 싶을 때 또는 정보를 찾고 싶을 때 네이버 검색창 통해서 많이들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 광고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혹시 네이버 검색 광고 종류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파워링크 광고, 네. 그 다음에 쇼핑 검색, 그 다음에 뭐 브랜드 검색 광고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생소하시겠지만은 신제품 검색 광고라는 것도 이제 네이버에서 진행하는 키워드 검색 광고 겸 그 다음에 배너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네이버 검색 광고도 사실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선 파워링크 어떤 광고죠? 파워링크는 사실 보여드리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사실 네이버에 어떤 키워드를 검색한 뭐 특정 키워드를 검색을 한다고 하면은 바로 첫 번째 거의 뜨는 게 파워링크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미지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소재, 글씨가 가장 많이 보이는 영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네이버에 뭐 핸드폰 케이스를 구매하려고 맞아요. 핸드폰 케이스 검색했을 때 뭐 파워링크 영역하고 뜨면서 이제 이미지랑 링크 뭐 여러 개 같이 딸려 나오고 하는 것들을 맞습니다.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파워링크 지면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파워링크는 금액이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 그 광고비 관련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네. 일단은 네이버 검색 광고 하면은 클릭당 비용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맞습니다.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파워링크랑 쇼핑 검색은 CPC라고 해서 한번 고객이 클릭을 하면은 이제 과금이 돼가지고 광고비가 나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마다 CPC가 다르잖아요. 네. 근데 이 키워드가 이제 주력 키워드가 될수록 이제 CPC가 많이 높아지죠. 메인 키워드일수록 많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메인 키워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메인 키워드가 예를 뭘까요? 들어서 뭐 제가 토너 패드를 판다라고 했을 때에는 토너 패드, 토너 패드, 토너 패드. 토너. 근데 뭐 토너 패드. 패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토너 패드. 토너 패드. 네. 그 뭐 선크림을 판다라고 하면은 선크림 그다음에 톤업 뭐 말씀 주셨던 톤업 선크림 뭐 요런 게 될 것 같아요. 뭐 자외선 차단도 될 것 같고. 그러면 이런 메인 키워드에 대한 세부 키워드는 혹시 예시를 말씀드렸다시피 뭐 토너 패드 추천이 될 수도 있고 네. 관련해서 뭐 추천이나 뭐 가을 선크림이 될 수도 있고 겨울 선크림? 겨울 제 선크림. 생각에는 뭐 네. 유아용 선크림? 좋아요. 선크림. 근데 네. 의외로 제가 뷰티 제품을 좀 많이 하긴 해서 그냥 추가로 말씀드리는 건데 가을 겨울에 은근히 선크림이 많이 팔립니다. 그래요? 의외로
그럼 가을 선크림이라는 키워드도 진짜 세부 키워드가 될 수도 네,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좀 카테고리가 클수록 메인 키워드이고 메인 맞습니다. 키워드일수록 클릭단 비용이 높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뭐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파워링크도 그렇고 쇼핑 검색에서도 그렇지만 이런 토너 패드, 선크림, 톤업 선크림 같은 이런 메인 키워드는 CPC가 되게 높아요. 광고를 했을 때는 거의 첫 페이지에는 그래도 노출이 되어야 뭔가 광고 효율을 볼 수가 있거든요. 노출이 되고 어느 정도. 근데 이제 요런 거에 이제 첫 상단에 못 들어간다. CPC가 너무 높고 브랜딩이 이미 되어 있는 애들이 너무 먹고 있다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메인 키워드는 버리고 아예 톤업 패드 추천 쪽으로 CPC가 낮지만 그래도 내 상품을 뭔가 검색해서 살 것 같은 그런 세부 키워드를 계속 발굴을 해서 거기에 아예 최상단으로 노출시키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면 지금 클릭당 비용이 아무래도 높을수록 다른 업체에 비해서 상위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파워링크가? CPC가 높으면?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CPC는 보통 얼마 정도? 근데 이게 키워드마다 진짜 너무 다른데 진짜 한 몇백 원 할 수도 있고 저는 처음에 만 얼마까지 올라가는 거 보고 정말 시겁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다른 뭐 업종도 괜찮지만 저는 단백질 보충제를 한번 검색 광고로 돌린 적이 있어요. 근데 만 얼마? 15,000원이 넘고 2만 원이 넘어서 그 단백질 보충제라는 그 메인 키워드는 그래서 그거는 버리고 네. 버리고 진행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뭐 100원 이렇게도 하지만 클릭당 비용이 2만 원, 뭐 5만 원대로 올라가는 경우도 맞습니다. 저도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된다. 업종마다 너무 다르고 키워드마다 다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진짜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요거는 네, 박인수님 안녕하세요. 네, 박인수님 질문을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파워링크에 확장 키워드라는 게 생겼는데 무슨 기능인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맞아요. 그 파워링크에서 최근에 원래는 일치 검색어 위주로 이제 세팅이 맞습니다. 됐었는데 이게 확장 검색어 라고 또 기능이 새로 추가가 되었더라고요. 저도 몰랐습니다. 모르셨나요? 제가 왜냐면 네. 이거 설명은 드리기는 하지만 저는 저한테 문의 오시는 분들한테는 다 진짜 파워링크 웬만하면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웬만하면. 왜냐하면 이제 CPC가 말씀드린 대로 너무 높고 브랜딩 위주고 이제 매출이 안 일어나니까. 근데 이제 확장 키워드라는 것도 혹시 그럼 주연님께서는 진행을 해보셨던 거예요? 이거는 근데 네. 말 그대로 그냥 검색어 확장 기능인데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선크림이라는 키워드로 일치 검색어를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진짜 선크림이라고 검색을 해야만 저희 맞습니다. 광고가 노출되는 거예요. 근데 유사 검색어는 이제 선크림과 유사한 검색어 있잖아요. 선크림 뭐 오타 나가지고 뭐 선크림 이런 식으로 검색했을 때 유사한 검색어다라고 생각해서 같이 우리 광고가 노출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확장 검색어는 이제 선크림과 관련된 키워드들로 확장돼서 맞습니다. 네, 노출이 되는 건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뭐 톤업 선크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톤업 네. 선크림이 될 수도 있고 뭐 선크림 니즈가 있는 사람들이 로션을 많이 알아본다라고 하면은 뭐 로션 이렇게까지 확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 파워링크 세팅하실 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검색어 일치, 유사, 확장 중에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광고가 좀 어느 정도까지 키워드가 확장됐으면 좋겠는가에 따라서 이거를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요게 사실 구글이 먼저 나왔죠. 구글 검색 광고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확장 검색어, 유사 검색어가 가능해가지고 구글 검색 광고를 많이 진행을 하신 분들도 계셔요. 왜냐면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대표 키워드 외에 이제 세부 키워드를 발굴을 해 나가야 그래도 광고비를 줄이면서 효율은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거는 진짜 좋은 기능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저도 물을 사올 걸 그랬어요. 이렇게 목이 마르네요. 아, 이거 한 잔 드실래요? 얼음이 감사합니다. 있는데. 네. 그래서 파워링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는 쇼핑 검색 광고에 맞아요.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쇼핑 검색 광고 어떤 거죠? 쇼핑 검색 광고는 아실 분들은 아시지만 네이버의 키워드 특정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대표 이미지랑 조금 글씨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저희 상품이 먼저 뜨죠. 먼저 상품이 뜨고 그 밑에 뭐 리뷰 수나 찜 수나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뜨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가장 저는 큰 차이가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네이버 쇼핑에 노출이 된다는 점. 쇼핑 광고 네, 네이버 파워링크는 아까 맞죠.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 이제 그 메인 홈페이지에서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뜨는 건데 쇼핑 검색은 이제 사실 메인이 네이버 쇼핑이에요. 네이버 쇼핑에 들어가서 그쵸. 특정 키워드를 맞습니다. 검색했을 때 우리 상품이 노출되는 건데 이 쇼핑 검색이 좋은 게 순위가 좀 높으면 네이버 그 키워드 메인 홈페이지에서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그 네모칸 해가지고 박스처럼 뜨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거기에 같이 노출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아마 뭐 체크하는 거 있을 거예요. 이제 세팅을 할 때 제가 아는 거는 맞습니다. 네, 함께 노출 이게 굳이 세팅을 안 하더라도 쇼핑 검색에서 상위 노출되고 있는 상품이면은 자연 노출을 시켜주기도 하더라고요, 네이버가. 네. 네, 맞습니다. 이제 이해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광고 상품이다. 이 쇼핑 검색 광고는 혹시 어떤 때에 많이 좀 활용을 하시나요? 사실은 가장 효율이 좋다고 봐도 돼요. 파워링크에 비해. 왜냐면은 파워링크는 사실은 저희 상품 이미지를 먼저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이탈률이라고 하죠. 클릭을 한 다음에 이탈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제 쇼핑 검색 같은 경우에는 뭐 원하는 그 상품을 아예 보고 처음에 클릭하기 전에 보고 그다음에 뭐 찜수도 뭐도 객단가도 다 다른 타사랑 비교를 하고 클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탈률을 방지할 수 있는 전환 가능성이 좀 높은 영역이라서 저는 좀 많이 추천드리고 있고 사실은 이것도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DB 업종 같이 내 홈페이지만 홍보를 하겠다. 그럼 내 홈페이지 내에 뭐 DB 업종 뭐 상담하기가 있다라고 하면은 파워링크를 진행을 하실 텐데 저희가 뭐 이커머스다라고 했을 때에는 뭐 각 상품별로 바로 랜딩을 시켜줄 수 있는 쇼핑 검색 광고를 집행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실제로 집행을 해봤을 때 뭐 우리 브랜드를 좀 알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파워링크를 진행하시는 게 맞는데 전환율을 높이고 싶다라고 하면은 쇼핑 검색 광고가 좀 더 맞습니다. 효율적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파워링크 같은 경우는 네이버 메인 지면에 파워링크뿐만 아니라 뭐 뷰탭 좀 여러 가지 지면들이 맞습니다. 있잖아요. 이게 같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탈률이 높은데 뭔가 구매 니즈가 확실히 있는 사람들은 네이버 쇼핑에서 구매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리고 쇼핑 검색 광고는 사실은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데 쇼핑 검색 광고 진행을 했을 때 랜딩을 공식몰로 해야 되냐 스마트 스토어로 랜딩을 해야 되나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둘 다 가능하잖아요. 랜딩은 어차피 상관은 없는데 아까 살짝 제가 말씀드렸는데 쇼핑 검색 광고는 클릭하기 전에 뭐 조금 더 많이 알아보고 클릭을 하기 때문에 그 클릭률이라고 하죠. 그게 되게 조금 좋거든요. 효율이 좋은데 이제 스마트 스토어로 만약 랜딩을 할 시에는 찜수, 구매수, 뭐 평점 이런 거를 확장 문구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네이버로는 뭐 스마트 스토어가 네이버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스마트 스토어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네이버 페이도 간단하게 가능하니까 스마트 스토어로 쇼핑 검색을 집행을 하는 게 좋기는 해요. 근데 이건 아주 미미한 차이기 때문에 굳이 뭐 나는 스마트 스토어가 없고 공식몰밖에 없는데 쇼핑 검색을 하고 싶다
이게 문제가 될까라고 하면은 절대 아닙니다. 상관은 없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이 쇼핑 네이버의 서비스잖아요. 스마트 스토어가.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이버 쪽에서 스마트 스토어를 좀 밀어주는 경향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브랜드가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 중이다라고 하면은 랜딩 페이지를 스마트 스토어로 해서 쇼핑 검색 광고 진행하시는 게 좀 더 효율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쇼핑 검색 광고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에는 브랜드 검색 광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브랜드 검색 광고. 네. 요거는 솔직히 다들 아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내 브랜드, 제 이름이 브랜드다라고 했을 때 제가 한정하잖아요. 그래서 네이버에 그냥 한정하라는 키워드를 쳤을 때 무조건 바로 위에 상단에 뜨는? 근데 이 브랜드 검색 광고가 좋은 게 내 브랜드를 누가 검색을 했을 때 바로 우리 브랜드로 랜딩 시켜주는 그런 템플릿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노출돼서 좋기는 한데 그것보다는 솔직히 내 브랜드를 아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검색해서 찾아오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내 공식물로 유입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자사 뭐 한정화 브랜드에서 뭐 이 토너 패드를 50% 할인한다. 이거를 아예 그 템플릿 소재로 사용을 하면은 클릭률이랑 전환율이 조금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걸로. 그건 좀 어느 정도 브랜드 인지도가 있는 기업들이 진행하기 맞습니다. 좋은 것 같네요. 맞습니다. 브랜드 검색 광고 템플릿을 구매를 할 때 기준이 그거예요. 내 한정화라는 브랜드, 한정화라는 키워드의 검색량이 얼마큼일까? 이거를 보고 템플릿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아, 그러면 네이버 검색량에 따라서 맞습니다. 템플릿 가격이 달라지는군요. 네이버 검색 그 광고 시스템 들어가시면은 그 위에 카테고리의 도구, 키워드 도구에 칠 수 있을 거예요. 네, 브랜드명을 치고 조회를 해보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바일, PC 얼마큼 검색이 됐는지. 저는 기준을 사실 1000으로 잡고 있어요. 1000 이하인데 브랜드 검색한 광고를 하고 싶다? 솔직히 저는 뭐 상관없죠. 딱 박인수 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검색량이 어느 정도일 때 사용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사실 다르긴 한데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1000건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연님께서는 맞아요. 사실 이 브랜드 검색 광고 진행할 때 가장 저렴한 템플릿이 검색량이 8,000건 미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월 검색량이 200건인데 브랜드 검색 광고를 하면은 아무래도 저는 비용 누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광고 비용 누수. 그래서 그쵸. 저도 한 1000건 이상일 때 그래도 맞습니다. 최소 1000건 이상일 때 브랜드 검색 광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1000건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브랜드 이름이 뭐 A 매트리스예요. 아니다. A 안마 의자예요. 그러면은 이제 A 상품에 대해서 다 그 브랜드 검색 광고가 가능하거든요. 그 브랜드 이름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은 우리 브랜드에서만 취급하는 제품이라면 맞습니다. 네, 등록이 가능한데 이 검색어들의 총합이 1000건 이상일 때. 요거는 생각을 못했네요. 합해서 1000건 이상일 때. 검색량 총합 1000건 이상일 때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저희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네. 백설기님 안녕하세요. 네. 백서희님 안녕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브랜드 검색 광고 뭐 얘를 계속 제 이름으로 드려서 좀 그렇지만 한정화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어도 그 한정화 이름이 다른 브랜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다른 맞아요. 브랜드거나 뭐 예를 들어 저는 이게 공개는 못하지만 브랜드 이름이 빵 베이커리로 되게 유명한 브랜드가 또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브랜드를 검색을 했을 때 다른 그 뷰 영역이 다 먹고 있었어요. 다른 그런 베이커리 같은 데에서.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브랜드 검색 광고를 하는 게 좋죠. 좋은데
요거는 이제 검수라는 걸 해요. 브랜드 검색 광고에서 소재랑 키워드를 우리가 쓸 수 있는지 네이버에서 뭐 이렇게 검수를 해주는 건데, 네,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요게 니즈가 충족되지가 않으면 제한이 될 수도 있어서. 맞아요. 저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뭐 예를 들어보면은 기타라는 브랜드명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저희가 이렇게 치는 악기 기타도 굉장히 네. 많이 사용되는 대명사잖아요. 이게 겹치다 보니까 네, 다른 검색어와 겹쳐서 이제 검토 불가능, 맞아요. 네, 브랜드 검색 불가능이라고 이제 떴던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진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타라는 어떤 대명사가 있으면은 진행은 어렵겠지만, 만약에 특정 키워드에 대해서 두 개의 업체가 네, 겹친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브랜드 쿼리량을 높이면, 맞습니다. 네, 걔네보다 높이면은 세팅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쿼리량을 어떻게 높이냐, 뷰탭에 바이럴을 진행하세요. 맞습니다. 바이럴. 인플루언서나 브랜드 뭐 블로그 협찬. 제가 이런 광고주가 있어서 바이럴로만 1000 썼거든요. 네. 다 먹었어요. 아. 그냥 이제 그 작업을 한 달, 2달 걸려서 1000만 원 정도를 쓰고 이게 하고 나서 사실은 말 끊어서 죄송해요. 네. 사실은 네. 뭐 얘기하려 했지? 사실은 1000만 원으로 네. 맞다. 이게 검수가 돼서 계약을 진행을 하면 이 뷰탭에 내게 안 떠도 이미 말짱 도름. 그거 아시죠? 만약에 제가 다 뷰탭을 먹고 90일 계약을 했어요. 최대 뭐 3개월 했는데 그 중간에 만약에 이제 뷰탭에 다른 애들이 들어왔다라고 해도 그 금액은 저희가 네이버랑 그 키워드는 네이버랑 그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브랜드 검색 광고 진행 중에 다른 업체에서 만약에 쿼리량을 높여도 맞아요. 우리가 계속 진행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걔네가 검수를 해도 점유는 우리가 지금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혹시 이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짧게는 7일에서 30일, 90일, 뭐 180일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는 3개월까지는. 그럼 계약일은 한 7일에서 180일까지.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일수마다 또 달라요. 광고비가. 계약금이. 7일이랑 30일은 동일하고 그다음에 이제 90일은 더 높아지고 180일은 더 높아지는. 그럼 만약에 우리가 브랜드 검색 광고를 하고 있는데 다른 업체랑 좀 중복되는 키워드가 있거나 뭐 경쟁사에서 쿼리량을 높이고 있다 이런 게 보인다라고 하면은 냅다 3개월을 계약해버리는 게 맞죠. 전략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백설기님이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네. 파워링크는 얼마 정도의 비용을 쓰면 효율이 나올까요?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쓰고 있습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주님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네. 파워링크 최소 얼마까지 집행해 보셨어요? 최소요. 네. 저 한 달에 10만 원까지 진행을 해봤어요. 오. 근데 워낙 세부 업종이고 그렇게 키워드가 많지 않아서 클릭당 비용을 한 100원 정도로 잡아놓고 그렇게 그냥 검색했을 때 노출만 되는 용도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 한 달에 30도 많을 수도 있어요. 키워드 개수가 얼마큼이고 내 업종이 뭔지에 따라서. 그래서 요거는 뭐 업종이나 그다음에 홈페이지 아니면 키워드 같은 거 몇 개 쓰시는지 뭐 알려주시면은 그런 거는 뭐 견적서를 통해서 보내드리면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파워링크 얼마 써야 하나요? 되게 애매한 질문이긴 한데 백설기님이 어떤 업종이고 또는 뭘 팔고 있고 뭐 이런 내용에 따라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백설기님이 화장품 업종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쿠션을 팔아요. 네이버의 쿠션 검색량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오, 어마어마하죠. 그쵸? 얘네는 아마 클릭당 비용이 최소 3,000원일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아. 만 원도 넘을 것 같아요. 네, 아무리 낮아도 3,000원 이상일 건데 3,000원 클릭당 비용이 3,000원인데 30만 원 쓴다?
한 달에 30만 원 쓴다? 그러면은 예산 소진이 빠를 겁니다. 네. 100클릭 되면 끝이잖아요. 맞아요. 한 달에 우리 광고를 100명이 누르면 끝나요. 그렇다 보니까 30만 원으로 모자라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뭐 백설기님 업종이 뭐 공사장 에어컨 설치기. 에어컨 요런, 설치 좋아요. 그쵸. 왜냐면 제가 집행 해봤었는데 이분은 무조건 많은 그 DB가 들어오더라도 6건 이상 못 받는데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에어컨 설치를 가는데 우리는 충청도만 갈 수 있어요. 하는 분들은 그쵸. 지역 기반이기 때문에 충청도 지역에만 이제 타겟팅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 광고비가 적게 들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네, 한 달에 30만 원? 괜찮을 수 있다. 네, 괜찮을 수 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업종에서 얼마 정도 쓰면 좋을까요? 뭐 이런 레퍼런스가 필요하시다면 네, 여기 양옆에 번호로 또는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근데 이제 신제품 검색 살짝 광고. 긴장이 네. 풀린 것 같아요. 아 정말 금방 라이브, 적응. 라이브 쉽네요. 그러면 뿌뿌뿌. 마침 정화 마케터님이 가장 전문가이신 신제품 검색 광고 주제로 아이. 이제 얘기를 나눠볼 건데 예, 라이브 적응도 신제품. 하셨으니까 한번 괜히 말했어. 아는 신제품 내용들을 검색. 네, 신제품 검색 광고가 어떤 건가요? 사실은 말씀드리는 게 브랜드 검색 광고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신제품 검색 광고라는 거는 일단은 내가 신제품을 냈고 출시일 6개월? 180일 이내다라고 하면은 집행할 수 있는 구자인 거고요. 사실은 나가면 뭐 6개월 이상 만약에 집행한 상품이더라도 리뉴얼을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리뉴얼하면 이제 맞습니다. 신제품으로 쳐주는 거군요. 네, 이 리뉴얼이 사실은 박스를 바꿔도 되고 뭐 얼만큼 뭐지? 상품 구성? 제품 구성을 바꿔도 이게 구성은 살짝 애매하긴 한데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구성이랑 그 다음에 뭐 함유 몇 프로 함유다. 근데 그게 높아졌다. 뭐 떨어졌다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걸로도 집행이 가능한 구자고 가장 좋은 거는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던 브랜드 검색 광고는 브랜드 명이 아니면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파워링크나 쇼핑 검색은 만약에 내가 토너 패드를 파는 광고주다라고 했을 때 토너 패드라는 그 단어로 키워드로 뭐 최상단을 하려고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CPC가 높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신제품 검색 광고는 이런 토너 패드, 뭐 예를 들어 토너 패드 추천 이런 모든 키워드들을 한꺼번에 점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7일간밖에 노출을 안 합니다. 일요일부터 월요일이었나? 월요일부터 일요일. 그럼 계약을 진행하면은 일주일 단위로 이제 계약을 네, 가능한 거죠. 2주 전에 입찰이 열리고요. 요거는 신제품 검색 광고는 원래는 대행사, 요 네이버 공식 대행사를 통해서만 집행이 가능을 했었는데 이제는 네이버 그 광고 시스템에도 입점을 하게 되어가지고 개인 광고주들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제품 검색 광고는 어떻게 보면 저는 브랜드 검색 광고보다 좀 더 매력적인 걸로 보이거든요. 그럼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쿠션, 선크림 이런 메인 맞습니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우리 제품이 상위 노출된다는 거죠. 상위 노출이랑 그리고 그 구자가 쇼핑 검색 파워링크 구자가 아닌 브랜드 검색 광고처럼 아예 템플릿이 띄어져 있어서 뭐 내가 원하는 뭐 프로모션도 소개할 수 있고 랜딩도 다르게 걸을 수 있고 근데 이제 모바일만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 모바일 이게 구자만.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사실 뷰티도 제가 계속 토너패드를 말하는 게 토너패드를 이제 신제품 검색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주일에 한 25만 원? 28만 원만 투자를 하면 그만큼의 매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효율이 좋아서. 근데 사실 안 좋은 점은 네. 스마트 스토어로 광고를 하든 뭘 하든 UTM 값이라는 걸 심지 않으면 이 신제품 검색 광고 매체에서
요 영역에서 얼만큼의 전환율이 뽑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 근데 사실 요거는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에 이제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로 이제는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원래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네이버에서 이제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 많이 업데이트를 했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바뀌면서 전환값 측정 가능? 아니면 뭐 스크립트 설치가. 혹시 여기 아까 UTM 값이 없으면은 알기 네. 어렵다고 하셨는데 UTM 값이 뭔가요? UTM가? 네. 저 UTM을 진짜 많이 안 해서 사실은 UTM은 사실 유실값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임의로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신제품 검색 광고 클릭을 했을 때의 그 링크 있잖아요. 네. 그 링크를 저희가 바꿔서 그 랜딩을 시켜놔요. 세팅을 할 때. 네. 그래서 그 링크, 우리가 세팅했던 그 링크를 이제 뭐 공식몰 뭐라 그러지? 그거나 이제 스토어면 판매자 센터였나? 그런 걸로 볼 수가 있어서 이 링크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몇 명이고 그다음에 뭐 전환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액션을 그렇군요. 추적 가능하구나. 네. 좋습니다. 설명 아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유치원과 모르세요? 저는 유치원과 잘 몰라서. 방금 정아님이 아주 잘 설명해 주셔서 네, 부가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백설기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신제품 검색 광고는 효율 좋나요? 사실은 이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신제품 검색 광고 비용이 되게 달라요. 키워드 그룹이라고 하는데 톤업패드뿐만이 아니라 톤업패드 뭐 추천, 톤업패드 신상 이런 각각의 업종마다 그룹이 다 다르거든요. 키워드 개수도 다르고 이 키워드 그룹마다 일단은 정해진 기본 최저 입찰가라고 해요. 그게 다 다르고 그 다음에 매주 뭐 다르거든요. 매주 계속 오를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한데 변동성이 크구나. 맞아요. 보통 한 25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더 넘을 때도 있고 한데 이제 효율 같은 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측정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제품 검색 광고로 효율을 좀 본 사람으로서 근데 그 효율을 측정을 이제 지금 이제 막 네이버에서 되기 전에는 매출 그냥 폭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래도 1, 2주 집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매출 폭을 보고서는 집행을 해라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는 신제품 검색 광고 효율이 잘 나오려면 아무래도 우리가 뭐 파워링크나 쇼핑 검색 광고를 같이 병행하고 있을 때 특정 메인 키워드들을 신제품 검색 광고 쪽으로 빼서 진행하면은 효율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그런 미디어 믹스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효율을 내려면 파링, 쇼검에 있는 메인 키워드를 신제품 검색 광고로 빼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 진짜 이렇게 집행을 하시고 신제품 검색 광고로 대표 키워드 어차피 잡아놓고 세부 키워드들로만 쇼핑 검색 광고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효율을 보실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백설기님이 한 번 더 질문 주셨어요. 맡기고 싶은데 대행료 얼마 정도 들까요? 이게 네이버는 아시다시피 저희는 공식 대행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행료는 추가 없습니다. 그냥 공짜로 해주는 건가요? 네, 공짜죠. 이게 사실 물어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네이버 공식 대행사 대놓고 저한테 그랬어요. 그럼 뭐 먹고 하냐? 너네가 왜 이런 걸 하냐? 라고 했을 때는 그냥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네이버 공식 대행사로 지정이 됐으니까 네이버랑 저희랑 나눠 먹습니다. 네이버가 다 가질 거를 저희한테 조금 떼주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되고 이제 네이버 관련해서 뭐 광고를 집행할 때는 카카오도 그렇지만 광고주 분들께서 광고비 뭐 추가로 대행비는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공식 대행사라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은 그냥 대행료 없이 무료로 네이버 광고 집행이 가능하다. 저희가 맞습니다. 도움 드리겠다. 언제든 연락 주시면 맞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검색 광고에 대해서 네이버의 좀 전반적인 것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네. 사실 검색 광고 매체가 몇 개 더 있죠. 그쵸. 네이버만 있는 거는 아닙니다. 음. 사실은 검색 광고 하면 네이버가 제일 대중적이기는 하지만 또 이제 어떤 게 있을까요? 구글 검색 광고도 있고 카카오 음. 검색 광고도 있습니다. 아, 맞아요. 그 구글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혹시 네, 진행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습니다. 네이버랑 다를 게 있을까요? 사실은 다른 점이 아까 말씀드렸던 구글 검색 광고는 유사 검색이 되고 확장 검색이 된다 요거였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요거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제 안 돼도 네이버도 되니까 구글은 사실은 구글 검색 광고는 네, 이거 저는 맞아요. 그 하나 또 생각났는데 네이버는 이제 노출 순위에 따라 확실한 네. 그 CPC 차이가 있다면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노출 순위가 아니라 뭐 1페이지 상단, 중단, 하단 맞아요.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CPC를 무작정 높인다고 무조건 1위 노출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상단 노출 이 정도 보장이 된다. 맞아요. 네. 그거 사실 되게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는 그냥 진짜 말씀 주신 대로 대리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요게 순위가 이제 CPC로만 갈려요. 근데 이제 구글은 첫 페이지 상단이 아니라 그 페이지 상단이랑 그 다음에 무조건 첫 페이지에 들 수 있는 요걸로 세팅이 가능하더라고요. 다르게. 맞아요. 그래서 뭐 상단이라고만 체크를 하면 첫 페이지 상단, 두 번째 페이지 상단 이렇게 들어가고 아예 첫 페이지만 세팅을 하면은 첫 페이지만 뜰 수 있도록 네, 그런 점이 좀 다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가장 큰 차이는 구글이라는 매체에 뜬다는 거. 맞습니다. 구글이랑 네이버랑 사실 검색 니즈가 저는 확실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점이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좀 가볍게 우리가 뭐 생활용품 같은 거 알아볼 때 검색을 하는 반면 구글은 좀 더 정보성을 찾거나 네, 정보를 찾거나 아니면은 진짜 네이버에서 안 다룰 만한 전문적인 어떤 내용을 찾을 때 전문 업체나 맞습니다. 전문적인 내용을 찾을 때 저는 서칭을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DB 업종이든 이커머스 업종이든 네이버보다는 좀 구글을 통해서 전문적인 업체를 찾는 사람들이 검색할 것 같다 하면은 구글 검색 광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글 검색 광고 진행해봤던 게 설비 업체, 설비? 설비 업체 그리고 보험 주식 관련 DB 업종. 맞아요. 그런 쪽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전자제품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전자제품. 맞아요.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인 맞아요. 또는 정보가 필요한 그런 업종이 구글 검색 광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윤수님이 질문 주셨어요. 네. 그럼 상단에 노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하는 건가요? 건가요? 아, 이거 구글 검색 광고 상단에 노출하려면 이제 똑같이 아까 네이버랑 말씀드렸던 똑같이 CPC를 높이면 됩니다. 근데 대신에 네이버처럼 특정 CPC로 했을 때 1위 노출이 보장된다 이런 건 없어요. 1위 노출이 보장되진 않지만 상단 노출시키려면 CPC를 높여놔야 된다. 그래서 CPC를 바꿔가면서 우리가 어디쯤에 노출되는지를 계속 체크하고 그거를 바꿔줘야 돼요. 뭐 우리가 1,000원으로 세팅해놨는데 중단이나 하단에 노출되고 있네? 그러면 좀 더 높여서 세팅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초반에 모니터링 작업이 좀 필요하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좀 광고주님들이 직접 진행하시려면 많이 번거로우실 거예요. 구글 광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구글 애즈 캠페인 단 세팅도 좀 어렵고 예, 복잡하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뭐 원하신다면 저희 쪽에 문의 주시면 저희가 세팅 도와드리고 예, 광고 수수료 15%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15%밖에 안 받으니까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되고요. 네. 내고 가능한가요? 아, 더워. 죄송해요. 아 근데 네. 많이 쓰시면 가능한데 15%입니다. 네, 원래 15%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카오 검색 광고 한번 살펴보고 그거 말해야죠. 네. 구글 검색 광고가 뭐 파워링크처럼이 아니라 쇼핑 검색 광고도 있다. 아,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구글도 구글도 쇼핑 검색 광고가 있다. 딱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구글 쇼핑 검색 광고가 뭔지 궁금하다, 어느 지면에 노출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세요. 맞아요. 요거는 딱히 설명하기엔 너무 어렵고 네, 할 게 너무 직접 많아서. 그런 노출 지면이나 맞아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미지로 보여드려야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네, 카카오 검색 광고. 카카오 검색 광고 많이 해보셨나요? 네, 저는 해봤죠. 오, 어떤 업종 많이 하셨어요?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다음 네, 지면에 노출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같은 경우는 한 40대에서 50대 남성이 많이 활용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40, 50대의 남성을 타깃으로 하는 브랜드들 광고 집행할 때 좀 진행을 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건강기능식품, 건기식. 네, 그리고 남성용 스포츠 크림, 이런 거 진행했을 때 좀 그래도 효율이 좋더라고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카카오는 사실 저는 많이 집행을 안 해봤어가지고 그냥 다음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확실히 카카오 검색 광고는 주연내리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타겟을 되게 좁게, 요 타겟에 맞는 그 광고를 하시면 효율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 네이버보다는 CPC가 낮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저렴하게 광고를 가능하지만 전환율은 많이 없었어요. 그쵸? 상대적으로. 그래서 싸지만 전환율은 낮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카카오 광고, 검색 광고 같은 경우도 뭐 레퍼런스가 필요하다, 얼마 정도 집행했을 때 좀 효율적일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기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지금 라이브 저희가 한 2분 남았거든요. 네, 2분 뒤에 이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뭐 댓글을 남겨주셔도 되고, 나중에 영상 업로드 됐을 때 댓글을 남겨주셔도 되고, 저희한테 직접 연락 주시면 좀 더 빠른 피드백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검색 광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일단 제가 뭐 라이브 방송이 이게 처음이거든요. 네. 처음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부담 없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이제 검색 광고로 진행을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진짜 되게 좋고 긴 연휴가 끝났잖아요. 네. 아쉽게도 끝나서 아마 광고 재정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광고 만약에 정비를 하고 뭐 힘드시다라고 하면은 이 영상을 보거나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검색 광고로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번 라이브 저희 마치고 다음 주에도 저희 둘이 라이브 한번 진행하려고 맞아요. 하거든요. 네, 그때도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12일인가? 네. 12일입니다. 네, 12일. 저희는 12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AMPN 글로벌 장주연, 한정아 마케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